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할 거는 일전에 다른 도면을 배경에 회색으로 깔아놓고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 참조를 응용하면 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주신 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이런저런 도면층 설정이나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제를 달라 그러면 그거에 맞는 걸로 제가 분석을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제는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언젠간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 많은 경우들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사실 몇 가지가 아니라 딱 2개만 할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 2개만 할 건데 설명할 기능은 몇 개 있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인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거, 그거로 엮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파일을 제가 달라고 했던 건 이 예제 구하는 거 자체가 영상 만드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예제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구한 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몇 개 파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고 싶긴 한데 저도 어디서 구했는지는 까먹었어요.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떠도는 파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출처는 밝히지 못하는 점 먼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통으로 외부 참조를 할 경우, 왜냐하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귀찮으짐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통으로 할 경우, 근데 통으로 하는데 블록으로 통으로 할 경우, 아니면 외부 참조로 통으로 할 경우, 이 2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뭐 내키면 일부분만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제가 찾은 건 2개 도면을 동시에 올리셨던데 여기를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을 하시나 봐요. 보통 요거를 이렇게 편집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이 중에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쓸 수 있는 중심선 같은 거는 좀 살리셨어요. 요거는 이제 도면층을 살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긴 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거는 다 도면 블록으로 묶여 있는데 블록을 자르기를 해놓은 건 왜 해놨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외곽선이 좌표가 일정하면 일정한 거 그대로 쓰겠거니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뭐 어쨌든 전체가 블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통으로 한 개의 색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쉬워요. 도면층 하나로 병합시키기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 도면층을 하나의 도면층으로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 세대, 요 도면층으로 나머지 도면층들을 싹 합쳐주면 돼요. 요렇게 여러 개 합칠 대상이라 그러죠.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만약 센터선 같은 거 살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는데 이게 블록으로 묶여 있어서 뭐가 뭔지 어떤 도면층인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레이 오프 도면층 끄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 오프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설정에 들어가면 옵션이 있는데 이걸 다들 안 쓰시더라고요. 설정에 가면 블록을 선택할 때에 블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 블록 안에 있는 객체를 선택할 거냐를 정할 수 있어요. 도면 요소로 선택을 해두면 여기서 센터선을 누르면 그 블록이 꺼지는 게 아니라 센터선 도면층 한 개만 선택해서 꺼집니다. 도면층으로 꺼져요. 요 설정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블록 선택, 도면 요소 이렇게 와서 불필요한 살릴 것만 도면층을 꺼주세요. 나머지는 다 합쳐도 되나 싶은데 뭐 요 하얀 선 요거 살리고 싶다 그럼 하얀 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단 설정 바꿔놓고 클릭하셔야 돼요. 다음 요 갈색 선 요것도 좀 살려볼까요? 자, 대충 요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다 회색으로 합치고 싶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도면층을 보면
레이오프에서 꺼진 것만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럼 이 친구들 빼고 나머지만 단위 세대 요 도면층에 합치면 될 거예요. 자, 켜기 눌러서 정렬 쭉 하면 켜져 있는 것만 남고 꺼져 있는 건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에서 쭉 선택해서 단위 세대랑 0번 도면층은 합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줍니다. 여러 개 선택할 때는 맨 위에 거 Shift 누르고 아래 거 그렇게 하면 여러 개 선택이 돼요. 그리고 한 개씩 골라서 할 때는 컨트롤러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까지 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이랑 쉬프트 사용법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선택을 한 다음에 0번 합칠 수 없죠. 단위 세대 여기 대상이에요. 요걸 빼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합치려고 병합 대상을 선택할 때 여기서 체크되지 않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지 않은 도면층만 리스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단위 세대는 꼭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한 도면층 병합 대상 클릭을 하고 대상 새로 만든 도면층 확인을 눌러주면 선택한 도면층들을 다 단위 세대란 도면층으로 합쳐줍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도면 용량이 무거워도 1분, 2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명령행에 블록을 몇 개 재정의 했고 도면층 몇 개를 지웠습니다 라고 나와요. 블록은 당연히 재지정을 해야죠. 블록 안에 있는 객체의 도면층이 바뀌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도면층들을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게 속성이 히든으로 돼 있어서 점선으로 나오는데 실선으로 바꿔주면 바로 실선으로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모두 다 합쳐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객체 몇 개는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죠. 요거는 블록 편집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요걸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선택을 해보면 색깔이 도면층의 색깔이 아니라 색깔이 아예 지정이 돼서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따로 올렸었던 Set by Layer 이 친구들로 이 기능으로 쫙 선택해서 엔터 다시 명령어로는 SAT BY LA YER 요걸로 쫙 선택해서 엔터 한번 눌러주면 바이 블록도 바이 레이어로 바꿀 거냐 그래야 색깔이 바뀌겠죠. 다 선택해서 바꾸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왜 흰색이냐? 이 도면층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회색으로 바꿔주면 원하는 것만 회색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건 0번 도면층이겠죠? 안에 있는 자동차는 그죠? 저런 식으로들 많이 하죠. 굳이 0번 도면층은 가급적 쓰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것만 회색으로 블록으로 만들 것만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도면 자체의 정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분개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도면층을 따로 만들어서 필터로 걸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작업이 너무 방대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해버리려면 이런 식으로 뭐 단위 세대라 그래도 되고 건축 도면 뭐 도면층 이름 지정하는 거야 베이스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의 통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도면층 자체를 병합시켜서 방법을 하나로 합치는 게 블록을 사용을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요걸 통으로 가져가 볼게요. 요것도 인터넷에서 구한 파일이기는 한데 요걸 통으로 외부 참조로 가져올 경우엔 어떤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새 도면에서 외부 참조 관리자 external reference라 그래서 XREF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확한 단축 명령어는 external reference ER이에요. 자, 여기에서 DWG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S-301번 요거를 통으로 갖고 와요. 삽입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좌표가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도면 한 개를 통째로 갖고 와서 외부 참조로 집어넣은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다 외부 참조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쓰는 거랑 외부 참조랑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외부 참조로 들어온 건 도면층 앞에 원본 도면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 도면에서 작성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죠.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친구들의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원본 도면층의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로드할 때 당시의 색깔만 이 도면에서 외부 참조 요 친구를 쓸 때에 대한 것만 색깔이 바뀌는 거라 재지정 쪽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요렇게 해놓고 바탕에 깔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변태처럼 색깔을 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변태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캐드를 쓸 줄 모르는 거죠. 혹은 귀찮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블록 하나 이름 안 지정이 안 돼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설명하는 게 블록 만들 땐 꼭 이름을 정하라고 하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쌓여버려서 뭐가 어떤 블록인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블록 이름 정하는 거 10초 아까워서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5시간씩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방법 지양해야 되는데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죠. 자, 어쨌든 이 도면의 원형에서 이 친구 블록에 들어가 보면 색깔을 당연히 지정을 해놨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블록에서 색깔을 외부 참조로 갖고 올 때 색깔을 변경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본 도면에 손을 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셋 바이 레이어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변경된 상태가 있으니까 다시 로드 하라고 나오죠. 다시 로드를 하면 도면층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물론 원본에서도 도면층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선홍색은 없어졌을 거예요. 선홍색은 없어졌을 텐데 그러려면 이 도면층의 색을 아예 그걸로 정해버리지 왜 저렇게 했는지는 작업한 사람만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set by layer는 도면층의 일반 속성 밖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수 같은 경우에 치수에 색이 고정이 돼 있다. 일반 색상은 도면층 색으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문자에 특정한 색이 들어가 있다. 혹은 치수선에 문자에 혹은 이 화살표에 특정 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수정해 줄 수가 없어서 스타일에서 수정을 또 일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하다못해 바이 블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 꼭 색깔을 이렇게 지정해 버리더라고요. 원래는 다들 바이 블록으로 돼 있어요. 기본 설정은. 근데 굳이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행히 몇 개 안 되네요. 바이 블록 혹은 바이 레이어로 둘 중에 하나만 돼 있어도
수정을 안 해도 되는데 색깔을 정해진 게 있으니까 정해진 색깔까지 다 수정을 해준 거고요. 색깔만 다시 저장을 해서 로드를 해주면 전부 다 회색으로 배경에 깔아두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외부 참조를 쓸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 손을 대지 않고 색깔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다만 색깔이 고정돼서 들어간 몇몇 가지 경우에는 바꿔주는 방법을 바꿔줘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통으로 놓고 이 위에다 그리고 싶은 거 추가로 그리시면 되죠.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자, 추가로 하나 설명을 더 하자면 여기서 일부만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부만, 요 안에서 요 도면 형태 객체에 대한 것만 외부 참조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얘는 사용해야 되는 게 익스프레스 툴스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 편합니다. 다른 게 일일이 해줄 수도 있긴 하지만 저쪽에 있는 기능이 편의성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 내용을 블록 쓰기, W 블록으로 객체를 선택을 해서 요만큼 에서 글자는 빼주고요. 요만큼만 뭘로 저장할까요? 앞에다가 mod 붙여서 파일 이름은 요런 도면에 있는 이름 같은 걸로 정해주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블록 쓰기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추출할 때의 기준점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시 여기에서 기준점을 전 요 도면의 왼쪽 아래로 지정을 해줄게요. 이게 기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요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시 집어 넣을 때에 요점을 입력해 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선택한 것만 어디 갔어? 선택한 것만 추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 추출한 거를 여기다 덮어서 쓰면 되는데 DWG 부착으로 하나씩 갖고 오셔도 돼요. 열기해서 삽입점을 화면상에 지정을 하게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추출할 때 입력했던 삽입점을 그대로 지정을 해도 되죠. 근데 이것보다는 ESC에서 다 취소하고 요만큼을 블록으로 묶어주세요. 블록으로 묶는데 요 블록은 쓰고 바로 지울 거라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로 만들어도 무방하긴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C 기준점 하고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해도 무방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원본 객체가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습관 들일 겸 블록을 그냥 만드세요. 그래서 이름 바로 지울 거니까 대충 정해주고 기준점은 왼쪽 아래쪽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 친구가 바로 블록으로 변환이 되죠. 그럼 얘를 외부 참조로 교체만 해주면 되는데, 그때에 사용하는 게 익스프레스 툴스 중에 컨버트 블록 to XREF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선택한 이 블록을 다른 외부 참조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자, 실행을 하면 화면에 블록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아까 이름을 지정을 했으니까 그걸 입력을 해도 돼요. 근데 옆에 보면 픽이라고 버튼이 있죠. 픽을 누른 다음에 블록을 하나 방금 만든 걸 선택을 하면 바로 어떤 파일로 교체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아까 W 블록으로 추출해 놨던 친구가 있죠. 모드 붙은 거였는데 이 친구 요걸로 확인을 하면 지울 거냐 퍼지까지 할 거냐 예스를 눌러주면 오토캐드가 알아서 블록으로 되어 있던 친구를 외부 참조 친구로 교체를 해줍니다.
단계별로 퍼즐을 다 해주는 바람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블로그로 추출했던 거 하나의 외부 참조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서 일부분만 편집을 하실 수도 있죠. 자, 요번 영상에서는 총 3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원본 도면층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원본 정보를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거다. 그럴 땐 블록이 더 편합니다. 도면층을 하나로 결합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결합시킨 다음에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set by layer, by layer로 설정하는 거 요거 썼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치수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스타일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배경에 깔 때 치수 넣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그냥 치수 없이 사용을 하셔도 크게 뭐 걸리는 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블록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전체 도면을 통으로 새 도면에 외부 참조 걸어서 집어넣고 색깔을 외부 참조되어 있는 도면층들만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색깔 지정돼 있거나 스타일에서 치수의 색깔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거는 따로 색깔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거는 따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도면 중에서 일부만 블록으로 잡아서 일부만 외부 참조로 교체하는,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도면 첨부해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거에 케이스에 맞게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안 주시면 예제 파일 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답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예제 파일 첨부해 주시면 영상 만드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